사람을 보면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나이는 같은데 어떤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세월이 서둘러 지나간 듯 늙어 보이죠.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간 사람의 얼굴에 빛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건 피부의 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얼굴에 새겨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사람과 늙어 보이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외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젊을 때는 화장과 표정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중년 이후의 얼굴은 그동안 쌓인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0.04초 만에 얼굴에 드러난다. 억눌러도 숨겨도 결국은 감정이 표정이 되고 표정이 인상이 됩니다. 화가 나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소 근육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예쁜 사람과 지쳐 보이는 사람의 갈림길이죠. 장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얼굴이 맑다. 이 한 문장이 나이 든 얼굴의 비밀을 다 말해줍니다.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젊을 때는 화장과 표정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중년 이후의 얼굴은 그동안 쌓인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 분노, 슬픔, 감사. 이 모든 감정이 얼굴 근육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얼굴에 흔적을 남깁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0.04초 만에 얼굴에 드러난다. 0.04초. 눈 깜짝할 사이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감정은 이미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억눌러도 숨겨도 감정은 정직합니다. 미소를 짓는 척해도 눈은 웃지 않습니다. 화를 참는다 해도 미간은 찌푸려집니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감정은 얼굴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인상이 됩니다. 결국은 감정이 표정이 되고 표정이 인상이 됩니다. 화가 나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불평이 많으면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소 근육이 살아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예쁜 사람과 지쳐 보이는 사람의 갈림길이죠.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늘이 깊어집니다. 그 차이는 피부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얼굴이 맑다.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나이 든 얼굴의 모든 비밀을 말해줍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세상의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며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이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듭니다. 주름이 있어도 부드럽고 나이가 들어도 맑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급함이 얼굴에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얼굴을 굳게 만듭니다. 결국 얼굴은 우리가 살아온 마음의 기록입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했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았는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했는지, 그 모든 것이 세월과 함께 얼굴에 새겨집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가꾸지만 태도는 표정을 빚습니다. 운동은 몸을 단련하지만 마음은 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에게서 빛을 느낀다면
그건 단순히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쌓아온 삶의 태도, 마음의 평화, 타인을 대하는 온기, 그것들이 모여서 얼굴에서 빛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얼굴로 나이 들고 있는가? 내 마음은 고요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내 표정은 부드러운가? 아니면 굳어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얼굴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 얼굴이 편안해 보여. 이건 단순한 인상평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얼굴이 불편해 보인다면 마음 어딘가에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눈빛이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찾듯, 무언가에 쫓기듯 시선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입꼬리가 아래로 처집니다. 늘 왜 나만, 왜 이렇게를 되뇌다 보면 입 주변 근육이 그 모양을 기억합니다. 한 번, 두 번,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고정됩니다. 습관이 된 표정은 결국 얼굴을 굳혀버립니다. 어느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감정 습관은 안면 근육의 움직임 패턴을 바꾼다. 쉽게 말해, 감정 근육이 얼굴 근육을 조각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웃는 사람의 얼굴과 매일 찡그리는 사람의 얼굴은 10년 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말이죠. 화가 많은 사람은 주름이 날카롭습니다. 미간에 세로 주름, 눈가에 날선 주름, 입 주변에 딱딱한 선. 이 모든 것이 분노와 불만이 만든 조각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주름이 부드럽습니다. 눈가에 웃음주름, 입가에 온화한 곡선, 얼굴 전체에 부드러운 윤곽. 이것은 감사와 평온이 빚어낸 예술입니다.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지만 표정은 인격의 결과물이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주름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 맞습니다. 주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름을 가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주름인가, 웃음의 주름인가, 불평의 주름인가, 감사의 주름인가. 이것은 선택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얼굴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는 사람.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이네. 이 생각이 얼굴에 그늘을 들이웁니다. 반대로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사람. 오늘도 새로운 하루야. 이 생각이 얼굴에 빛을 더합니다. 그래요.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만들어져 얼굴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얼굴을 바꿉니다.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 하지만 태도는 표정의 결을 바꿉니다. 근본적으로, 영구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첫인상은 그 사람의 화장이나 옷차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눈빛의 온도, 표정의 결입니다. 저 사람, 뭔가 편안해 보여. 이 느낌은 비싼 화장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 뭔가 날카로워 보여. 이 느낌도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긴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더 좋은 화장품을 쓰면 더 예뻐질 거라고. 더 비싼 시술을 받으면 더 젊어 보일 거라고.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화장을 해도 눈빛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불만스러우면 아무리 시술을 받아도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맑습니다. 마음이 감사하면 나이가 들어도 미소가 살아 있습니다. 결국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얼굴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아름다운 사람은 화장품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표정이 아니라 태도를 다듬는 사람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불안한가요? 평온한가요? 불만스러운가요? 감사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재미있겠는데? 한번 해볼까? 스마트폰을 배우는 데에도 새로운 취미를 익히는 데에도 호기심으로 접근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만든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사람의 뇌는 계속 진화합니다. 그리고 뇌가 활발하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눈빛에 생기가 돕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은 늙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다 안다는 태도는 뇌를 멈추게 하고 표정을 굳게 만듭니다. 둘째, 감사하는 언어를 씁니다. 덕분에,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 짧은 단어들이 얼굴 근육을 위로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날씨가 왜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공기가 맑아지겠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후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감사는 세상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움은 아름다움의 시작이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가 반복되면 입가에 부드러운 주름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예쁜 주름입니다. 감사의 언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분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감사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셋째, 타인을 존중합니다. 젊은 사람과 대화할 때 요즘 애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즘 세대는 참 현명하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 다른 생각, 다른 방식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얼굴에 품격을 더합니다. 존중하는 사람의 눈빛은 온화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75년간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연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건강과 행복의 비결은 좋은 관계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존중과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친절과 존중은 세포의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 심리학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행복 호르몬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결국 건강하게 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배우고 감사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무엇을 배울까? 오늘 무엇에 감사할까? 오늘 누구를 존중할까? 이 작은 질문들이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젊음은 피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차갑게 대하면 얼굴도 차가워집니다. 따뜻하게 대하면 얼굴도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온기가 결국 우리 얼굴로 돌아옵니다. 배우고 감사하고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얼굴을 빚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 하나를 배우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한 사람을 더 존중해보는 것. 그것이 10년 후 당신의 얼굴을 바꿀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불평이 습관인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로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면 날씨가 왜 이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요즘 세상 참 이라고 한숨 쉽니다. 세상은 늘 불공평하고 남은 늘 운이 좋다고 여깁니다. 이런 마음은 얼굴에 그늘을 만듭니다. 한숨은 미간을 구기고 푸념은 입꼬리를 내립니다. 한 번, 두 번,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얼굴에 새겨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은 늘 무거워 보입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고 표정에 여유가 없습니다. 불평은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독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시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든 마음이 얼굴을 늙게 만듭니다. 둘째, 과거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땐 좋았지. 예전엔 말이야. 우리 때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추억이 있고 좋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는 건 다릅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부정합니다.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고, 오늘은 어제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놓칩니다. 현재를 놓치면 얼굴의 빛이 사라집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의 눈빛은 흐립니다. 멀리 아득한 곳을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노화는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머물수록 우리는 더 늙어갑니다. 셋째,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제 끝났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말들은 자기 마음을 시들게 하는 독입니다.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으면 정말로 그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말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믿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늙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기회가 있어도 나이가 너무 많아라며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격려해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라며 거절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작은 틀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틀이 얼굴을 굳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표정은 항상 축 처져 있습니다. 어깨도 처지고 입꼬리도 처지고 눈빛도 처집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의 대부분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늙어 보이는 사람은 얼굴보다 먼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불평으로 마음을 굳히고 과거로 마음을 가두고 자기 연민으로 마음을 잠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늙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표정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빛이 빛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나이는 숫자지만 태도는 얼굴입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다쳐가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새로운 것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얼굴도 다칩니다. 표정이 굳고 눈빛이 흐려지고 미소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얼굴도 열립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과거 대신 현재를, 자기 연민 대신 자기 존중을 선택하면 표정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을 것인가, 문을 열 것인가, 그늘 속에 머물 것인가, 빛 속으로 나올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늙어 보이는 것이 두렵다면 화장품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얼굴을 고치기 전에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불평의 습관을 버리고 과거의 감옥에서 나오고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젊어지는 길입니다. 피부가 아니라 마음이 젊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젊으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생기가 돌고 빛이 나고 미소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불평인가요? 감사인가요?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자기 연민인가요? 자기 존중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은 외모 관리보다 마음 관리를 합니다. 화장을 하듯 마음을 다듬고 피부를 바르듯 생각을 닦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기 전에 마음을 먼저 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이 작은 질문이 하루를 바꾸고 결국 얼굴을 바꿉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타인을 향한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남을 미워하면 얼굴이 굳습니다. 미움은 얼굴 근육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쌓이면 주름이 됩니다. 날카로운 주름, 딱딱한 선, 차가운 인상. 이 모든 것이 미움이 만든 조각입니다. 반대로 남을 이해하면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이해는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여유는 표정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온화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분위기. 이것이 이해가 빚어낸 예술입니다. 예쁘게 늙는 사람은 자신을 아낍니다. 하지만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존중으로 아낍니다. 자기애는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타인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스스로를 안아주고 작은 성취에도 참 잘했어라고 속삭입니다. 실수를 해도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기 대화가 얼굴에 평온함을 만듭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으면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주변을 비추고 얼굴에 빛을 남깁니다. 노년 심리학에서 말하죠. 자기 수용은 늙지 않는 영혼의 핵심이다. 자기 수용,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젊지 않은 피부도, 완벽하지 않은 몸도, 성공하지 못한 인생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야. 이것으로 충분해. 이 받아들임이 얼굴에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젊어야 한다는 강박,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주름 속에서도 평화를 품고 삽니다. 주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름을 받아들여서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나이를 자연스럽게 여겨서 빛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늘을 소중히 여깁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 이 걱정으로 오늘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후회로 오늘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지금 마주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느끼는 감정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것.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에 존재하는 것. 현재를 사는 사람의 눈빛은 맑습니다. 과거의 후회로 흐려지지 않고 미래의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담습니다. 그 눈빛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얼굴엔 시간의 주름이 아닌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쁨의 흔적, 사랑의 흔적, 성장의 흔적. 이 모든 것이 모여 얼굴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미의 완성입니다. 화장품으로 만든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으로 빚어낸 아름다움입니다. 시술로 만든 젊음이 아니라 태도로 가꾼 젊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관리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현재를 사는 것. 이 네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오늘 누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얼굴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빚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꾸고 생각을 닫고 태도를 다듬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얼굴에는 시간이 지나도 빛이 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고 세월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늙어 보이는 건 선택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태도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빛나고 어떤 사람은 어두워집니다. 그 차이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세상의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남과의 비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대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얼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고 초조에 굳지 않으며 평온을 유지합니다. 둘째, 언어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고마워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 짧은 말들이 우리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따뜻한 언어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따뜻한 관계는 따뜻한 얼굴을 만듭니다. 셋째,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의 눈빛은 떳떳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삽니다. 이 세 가지가 얼굴의 온도를 바꿉니다. 차가운 얼굴이 아니라 따뜻한 얼굴로 만듭니다. 굳은 얼굴이 아니라 부드러운 얼굴로 만듭니다.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만듭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젊다. 사랑이란 꼭 연애가 아닙니다.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세월을 이기는 내면의 화장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은 언제나 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 눈빛엔 생명력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약용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마음이 곧 얼굴이다. 지혜의 말씀은 언제나 간단하지만 실천은 어렵죠.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얼굴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미간을 펴고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그건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오늘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얼굴에 평온을 만들고 마음의 여유를 만듭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웃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나요?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얼굴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주름과 상관없이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얼굴은 결국 살아온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한 줄 한 줄 얼굴에 쓰여집니다. 화려한 자서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자서전이면 충분합니다. 성공의 자서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자서전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자서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자서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다우려면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생각이, 오늘의 말이,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얼굴을 만듭니다.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가꾸고 생각을 닫고 태도를 다듬으며 그렇게 우리는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름은 늘어도 빛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도 아름다움은 더 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름다움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루들이 모여 아름다운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